운전석 뒷자리에 감독님 스타디에서 이렇게 신문 보는 척 하면서 구멍 뚫어가지고 백미러로 누가 차는지 다 그래가지고 뭐 연습 경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지면 고속도로 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얘기해요. 변호사가 100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야, 한국 코리아 계약이 30만 불인데 호텔을 쓰면 납치될 위험이 있으니 호텔을 쓰면 납치될 수 있다고? 예. 용병들은 김웅룡 감독님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혹시 김웅룡 감독님과 싸운 용병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무서운 건 아나 보죠?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원정 3연전이 있잖아요. 광주로 이동하는 마지막 날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끝나잖아요. 당시에 저희들은 25분 안에 제 기억에 밥을 먹고 샤워를 다 해야 돼요. 25분 안에? 그 굉장히- 전체가 다요? 네, 전체가 또 다 해요 또. 근데 이제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지게 되면 감독님이 제 앞에 계시고 일본 매니저가 있고 제가 그 사이에 있어요 항상. 네. 그다음에 용병이 바로 옆에 뒤에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민자 고속도로가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쪽 청주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3시간만 4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가 되면 다 잘 수밖에 없죠. 피곤한데. 그렇죠. 그때 불러요 사람을. 근데 그날 부르는데 부르는 것도 아주 조그만 목소리를 불러요. 그러면 일군 매니저 되신 분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미치겠네. 근데 잠을 잘 수밖에 없죠. 피곤하니까. 그럼 제가 옆에 저는 잠을 절대 안 자요. 제가 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용병들도 적응이 되고 가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죠. 두 분은 김웅룡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있으신가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독님은 이제 사실 무섭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나름 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뭐 어려워서 못 다가가지만 후배들 또 많이 사랑하시고 모임도 자주 나오시고 재작년에 이제 부산 캠프 있을 때 이제 선동열 감독하고 국룡 감독님 모셔서 이강철 감독이 이제 식사 자리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저 보더니 너 그때 고생 많았지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그 후배들 사랑하시고 야구도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고요. 선수 때는 못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프런트 할 때도 이제 많이 어려웠지만 좀 마음이 따뜻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야구에서만큼은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야구에서만큼은 소심하고 조급증도 있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본인도 힘들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할 때는 마음 상처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쁜 뜻이 계셨겠죠. 너 빨리 프런트 생활을. 막상 프런트로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상황은 본인에게는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인데. 저는 이제 은퇴라는 표현보다는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로를 바꾼 케이스가 됐고요. 처음 스카우트가 됐으면 모를 텐데 이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김성근 감독님 밑에서 정말 많은 일을 배웠어요. 기록도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다 수기로 적을 때였고 매니저니까 뭐 그날 쓴 영수증 다 전표까지 끊을 때인데 이 기록 하나도 볼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지에는 일자로 긋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느 코스에 무슨 볼이 들어왔고 어떻게까지 다 기록을 하라고. 그 좁은 데다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신혼 때였는데 신혼여행도 하루 빨리 돌아오라 해서 돌아가고. 아니 저도 한때 그 야구 중계를 연습하다 보니까 옛날 야구 기록지를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3루타를 치면 여기까지 해서 뭐 어디로 뭐 저 필드로 떨어졌다 뭐 여기까지 다 적었거든요. 네. 근데 또 훈련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하게 많이 시키시는 편이시고 잘 삐지세요. 이렇게 원정 가서 식당에 감독님 오시기 전에 누가 젓가락질을 흔적이 있으면 안 드셔버려요. 밥 못 먹고 찾으러 다니고 이제 한 3일 만에 이제 풀리시면 식사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의 아들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군 감독 맡으시고 뭐 진주까지 한 2시간 그때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새벽 6시 40분 출발해요. 일찍 출발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2시간 정도 거리는 이 버스 안에 자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새벽 출발하면 얼마나 잠이 옵니까? 운전석 뒷자리에 감독님 스타기에서 이렇게 신문 보는 척 하면서 구멍 뚫어가지고 백미러로 누가 차는지 다 그래가지고
누가 딱 자잖아요. 걸리면 여사님 차 내세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하차 저는 저까지 다 내려가지고 차 가버리고 16km 이제 뛰어가니까 저는 매니저라 이제 사고 날까봐 구단에 전화하고 고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아니 장성에서 뛰었다는 것은 여기 뭐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 거긴 남해 고속도로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뛰고 거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저는 이제 갓길로 이렇게 뛰고 뭐 연습 경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지면 고속도로 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얘기해요. 어느 정도 그분이 승부에 강하셨냐면 도착하면 밥을 주지 말고 햄버거를 줘라. 배부르면 못 뛴다. 또 이제 원종 호텔에서 출발할 때는 오늘은 좀 식당에다가 육개장을 좀 맵게 해라. 확 좀 달아오르게. 그 신영균 감독님이 이제 93년에 감독하셨고 그다음 김선 감독님 하셨는데 이 또 두 분은 좋은 게 정말 제자들한테는 사비로 많이 용품도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세요. 한번 일하다가 이제 부산을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나이가 있으신 이제 베트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한 30자루를 이제 팔려고 오셨는데 우리 이분이 연봉이 적다 보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감독님이 들어오시라 그래서 무슨 베트냐, 총 몇 자루냐,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러더니 저보고 돈 찾아와 다 사주셨어요. 그러면 당시로 말하는 겁니다. 성격은 안 좋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성적을 잘 내는 감독과 너무 사람은 좋은데 성적은 잘 안 나는 감독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 좋으면 꼴찌라고요. 프로는 성적이 나야 됩니다. 프런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적에 따라서 진급도 하고 또 되잖아요. 성적 안 좋으면 프런트 잘리거든요. 이혁중 전설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정도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 전 해태하고 기아하고 그런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많이 확 바뀝니까? 많이 바뀌었죠. 기아로 넘어가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지고 해외를 경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병에 와서 이제 문화의 충격이 덜한 거죠. 첫 번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기아 인수하기 전에 2001년 초반까지는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이제 우회 협정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수를 수급받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사람들이 좋은 선수를 주겠어요. 안 주죠. 좋은 선수를 줄 리가 사실은 만무하죠. 선수 자체도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더 클 수 있는데 네. 왜 한국으로 네. 옵니까? 최창관 전설이 보기에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이라든가 또 이제 곧 이제 누군가 또 올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잘 뽑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직접 나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요즘 각 구단이 현지 그 미국인 스카우트를 두어서 자료를 계속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넬이나 또 소크라테스도 좋은 선수고 네. 잘 뽑고 있고 그런 외국인 투수나 외국인 타자들이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면 용병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단장이 도장은 찍겠지만 거기에 네. 확신을 줘야 되는 사람은 조창관 전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감독 코칭 스텝에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가서 보고 매일 보지만 코칭 스텝에서 당장 현장 비디오만 보고 판단하기 사실 어렵죠. 그렇죠. 때로는 뭐 저희랑 약간의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타이거즈에서 아무튼 코칭 스텝에서는 스카우트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고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실력이 좋으니까 저희가 뽑아오겠지만 어떤 팀에 적응할 수 있게 프런트에서 우리 이혁중 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문화도 설명해주고 너희들은 외국인이니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급하지 말고 좀 잘해라 그리고 자료도 많이 주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걸 어떻게 이게 시청자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호주머니 갖고 다녔어요. 그만큼 당시 단장님이 저희들을 좀 강하게 키우신 거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기초 자료가 로데이터가 되는데 너희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기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용병이 바로 용병은 바로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단장님께 책임질 수 하면 제가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저희 둘이는 그런 강했었죠 사실은.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야구나 뭐 일이나 방송이나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마크 키퍼 보내면서 대체 용병 때문에 급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A를 막 돌면서 이제 선수를 찾는데 마이너에서 선발 잘 던지면 당연히 안 보내주죠. 보내주더라도 이적료가 비싸거나 그러는데 이제 막 돌다 보니까 마이크 존슨이라는 캐나다 출신 선수가 중간 개투로 짧게 던졌는데 구위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를 하고 그 선수 이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죠. 이제 데려가고 싶다. 한국은 이제 최대가 30만 불이다. 근데 시즌 중이니 조금 낮추겠다 그랬는데 이제 에이전트 이름이 이제 아이라라는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100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야 한국 코리아 계약이 30만 불인데 어떻게 중간계투 선수를 100만 불을 달라 하냐 그랬더니 한국 계약을 바꾸래요.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스피커폰 키고 그대로 통역을 해라.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박찬호, 김병현 다 메이저 뛰고 있는데 걔들이 메이저 계약을 바꾸라면 바꿔줄 거냐? 그랬더니 말을 못 말 못하지.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빨리 알아먹네. 걔를 데려왔어요. 27만 불인가 주고 데려왔어요. 그가 이제 중간계투 짧게 던지니까 마무리를 시켰는데 첫 세 경기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아 저는 이제 죽을 맛이죠 이제. 미치겠네 진짜. 내가 타지.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걔가 잠실에서 이제 마지막 그 1점 차를 역전을 시키고 내려와서 이제 왼손으로 벽을 쳤는데 새끼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얘네 완전 퇴출이구나 이제 기량도 안 좋은데 손까지 다쳤으니 퇴출이다 했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선발 한번 던지게 해달라. 선발 8연승했어요. 야 지금 대체용병 말씀하시니까 기아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얘기 나온 거는 캠 알프레드 구단을 떠나서 타이거즈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솔직히 그 선수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시즌 중에 교체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게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투수들이 부족해요. 미국 내에서도 좋은 투수들은 거의 풍견상이고 미국도 이제 그 포리맨 40명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선수 외에 마이너에서도 막 선수가 없어서 뽑아 올라가는 상황에 한국을 잘 안 주려 합니다. 지금은 뭐 해외 스카우트에 대해서 정보도 받고 이제 확인차 나가는 케이스지만 저희 때는 이제 거의 여름에는 트리플이 한 달 돌고 또 10월 말 11월에는 이제 멕시코 뭐 도미니카 뭐 베네수엘라 이런 리그를 도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대상에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아 여행 위험 지역이니까. 홈페이지 가서 공지사항 좀 봐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최근 5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납치 살인율 1위 여행 금지국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는 봐야 되겠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현지 통역하고 비행기가 한 3시간 딜레이 되니까 네 친구가 이제 한 3시간 기다리다 우리 안 오니까 안 온 모양이다 가버리고 저희는 밤 9시에 이제 베네수엘라 도착을 했는데 밤에 이제 공항 근처 살이 이제 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대형 추리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빈민촌의 불빛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내렸는데 이제 핸드폰도 안 되지, 스피커도 못 하지. 공항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 상점 무조건 들어가서 폰 한 번만 쓰자. 잘 안 주죠 이제 외국인이라서. 한 여직원이 이제 그 스페인어 책을 가져가가지고 핸드폰 찾아서 이제 그래가지고 통역했더니 이제 통역이 돌아왔어요. 호텔을 쓰면 납치될 위험이 있으니. 호텔을 쓰면 납치될 수 있다고. 네, 호텔 외국인이 있으면 차 타고 나갈 때 이제 납치할 수 있다 그래서 민박했어요. 한국 교포분이 이제 퇴직해서 오신 분이 이제 현지인처럼 이제 슬리퍼 신고 면도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뽑으러 다녔어요. 그린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 카라카스 구장을 잠실처럼 두 구단이 쓰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카라카스니까 카라카스 구단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통역 보고 카라카스 단장 좀 불러줘라. 정문에서 직원한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단장이 왜 없어? 말 불러줘.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카라카스는 원정가 있고 다른 구단이 있는데 내가 다른 팀이 저 홈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두산이 홈인데 LG 단장만 만나게 되라니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장이 들어오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년도 WBC에 윤석민이 베네수엘라를 잡았잖아요. 4강에서. 그래서 코리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윤석민 팀이냐 자료를 주면서 여기는 이제 두 구단이 쓴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자리를 원하냐. 그때 이제 토요일인데 만석이었어요. 만석인데 이제 가니까 제일 중앙석에 있는 팬들 네 사람 일어나라 그러더니 제일 앉혀줬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시키실 겁니까? 저는 야구를 안 시키려고 다 보냈습니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제 저도 야구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고 제 처남도 혜태에서 잠깐 투수를 했었어요. 누가? 걔는 이제 1군에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 집안은 야구 선수로는 성공 못한다. 어렸을 때 야구 못하게 아예 보냈습니다. 혹시 그러면 후배들 중에 선배님처럼 제가 스카우터 좀 되고 싶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저도 스카우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절실함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해봐라. 제 아들도 전자컴퓨터공학 전남대를 다니지만은 제 아들이 이 업무를 한다면 잘 미국에 가서 배우거라. 정확한 걸 배우고 와야지 너희 풀이 넓어지고 너희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한국 오게 되면 그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또는 제 자식이 그걸 한다면 절실하다면 해라. 그리고 좀 더 큰 무대를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라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매력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내가 유명 선수랑 같이 간다,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멋있는 옷을 입고 비행기를 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 버리면 본인이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사표를 넣고 다닐 자신 있으면 해라. 근데 이제 선수 출신 프런트들이 이제 뭐 전력 분석에 주로 많고, 근데 이제 모든 선수 출신들은 스카우트를 해보고 싶어합니다. 가장 희망 직업이 스카우트예요. 자기가 정말 좋은 선수를 발굴했을 때 그런 희열, 또 보람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스카우트를 하면 아마추어에서 대우를 받죠. 그 선수들이나 부모들은 스카우트를 하면은 이제 바라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 폼도 나고 좋지만 이제 내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구했다 해서 다 스카우트는 아니다. 스카우트는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수 평가하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 인성적인 부분이나 그 생활 환경이나 또 가족 관계, 뭐 여자친구 관계, 특히 요즘처럼 이제 KBO에서 말하는 클린 베이스볼에 의해서 이제 뭐 도박이나 음주운전이나 뭐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간과하면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입단에서도 그런 관리나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스카우트라 해서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잘 뽑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기대했던 만큼 못했을 때 이제 성적도 안 나오면 팬들이 이제 왜 저런 애를 뽑았느냐, 뭐 다른 애 못 뽑냐는 비난도 많이 받고, 스카우트가 뽑은다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 팀하고 궁합이 맞느냐, 또 그 팀에서 얼마만큼 기회를 주고 만드느냐, 이거지. 스카우트들도 신중하게 이제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몇 년 후에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 이런 이제 당장 뽑는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해트로 하면은 뭐 손동열, 이정범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80년대 한참 우승했을 때 그런 멤버들을 보면 이분들은 기량도 기량이지만 멘탈이 정말 강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그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선수들은 잘할 때야 못할 때 기복이 심하잖아요. 어떤 멘탈적으로 어떤 집중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한 정신력 보유하는 좋은 선수 찾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스카우트고, 현재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또 잘 찾아야 돼요. 몇시 코치를 불렀어요. 어허. 뭐 물레방아주, 뭐 물레방아주. 폭탄주, 충성주 한 2주 동안 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올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돌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KT하고 기아하고 한국 시리즈 한번 붙고 가겠습니다. 뭐 미국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붙는다고. 그해 17년도 우승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또 순간 그랬죠. 아, 빨리 올 걸.